대한노선의 하루 통행량을 예상해 보니까 22,300대 정도의 차량이 움직이는데 이게 예타 노선보다 30% 정도 더 많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인근 국도나 지방도 교통량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다라는 설명인데요. 여기 또 야당과 양평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 강하면 나들목 설치도 예타 노선 원안으로는 힘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양서면에 인터체인지를 만들려면 예타 노선상으로 이 초등학교를 건너거나 경의선 선로가 있는 주변을 지나야 해서 노선이 복잡해지고 운전자가 위험해진다는 건데요. 양서면으로 나가는 게 좋다라고 해서 지금 이걸 계획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강화면으로 바뀌었으면 그것에 따라서 의견 절차를 수렴했는지 또 경제적인 이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갑자기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문을 품는 거고 그 바뀐 강화면 쪽에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가족의 땅들이 축구장 5배 정도의 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들께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데 이런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을 향해서 너희들 때문에 이 계획 취소하겠다. 너희들이 항복하면 고민해 볼게 라는 취지의 어떤 강경 발언을 국토부 장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거든요. 자, 요즘 정치권의 관심사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문제. 국토부가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요거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민지숙 기자. 네. 예비 타당성 조사 때 양서면이었던 고속도로 종점이 왜 그 밑에 강상면으로 바뀐 거냐, 이거 특혜 아니냐, 이게 이제 야당의 주장인데 네. 국토부 입장은 뭐예요? 네, 비교해서 따져봤을 때요. 강상면으로 가는 대안 노선이 가장 효율적이었다. 정치적인 당리 단략을 따졌던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일단 국토부는요. 이 고속도로를 새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이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더 높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대안 노선의 하루 통행량을 예상해 보니까 22,300대 정도의 차량이 움직이는데 이게 예타 노선보다 30% 정도 더 많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인근 국도나 지방도 교통량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다라는 설명인데요. 여기 또 야당과 양평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 강하면 나들목 설치도 예타 노선 원안으로는 힘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양서면에 인터체인지를 만들려면 예타 노선상으로 이 초등학교를 건너거나 경의선 선로가 있는 주변을 지나야 해서 노선이 복잡해지고 운전자가 위험해진다는 건데요. 강상면 대안으로 간다고 하면 이 IC 무리 없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안 노선은 한강을 한 차례만 가로지르면 되는데 네. 예타 노선 원안은 2차례나 지나야 하는 데다 이 마을까지 관통을 해야 해서 이 환경 훼손도 훨씬 덜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하. 자, 김용태 전 최고위원. 지금 민지숙 기자 설명 들어보면 뭐 어쨌든 국토부는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지금의 강상면 종점이 가장 낫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고속도로가 이제 원안보다 길이가 한 2km 정도 이제 길어지면서 국토부 설명은 한 140억 정도 이제 사업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경제성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솔직히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도 1,400억 느는 거냐, 뭐 140억 느느냐 맞아요. 가지고도 사실 갑론을박이었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바꿔도 이미 원안대로 하더라도 800억 정도가 이미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140억 정도 느는 것이 맞고요. 앞서 기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통량 문제가 많이 해결되는 것 같아서 주민 입장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6번 국도 많이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주말이나 맞아요. 이럴 때 강원도를 가거나 아니면 양평의 거의 두물머리. 곧 주차장이죠, 주차장. 예, 엄청 짜증 나셨잖아요.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근데 원안대로 한다면 사실 IC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변경항으로 하면 강화 IC나 이런 것이 설치돼서 두물머리나 이런 것을 접근성이 훨씬 좋아 보일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네. 그래서 이런 교통량을 생각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제 예타라든지 어떤 근거를 좀 봐야 되겠지만 경제성 분석에서 그렇게 단순히 이제 경제 비용은 올라가지만 총괄적으로 BC를 코스트 베네핏 해보면 오히려 이익이 남는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쨌든 비용 한 140억 정도 늘어나는 거는 다 상세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군요. 자, 그리고 김진일 변호사. 자, 이 종점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주민의 여론 수렴은 없었고 국토부하고 양평군이 일방적으로 변경을 했다라는 의혹도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의 입장은 뭔가요?
네, 일단 그러한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가 양평군 주민들이 이제 처음에 요청한 거는 이제 강화IC 설치만을 요구했을 뿐인데, 네. 근데 이제 국토부에서 양평군의 의견을 물어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종점이 강상면으로 이제 변경됐다. 네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어떤 모종의 청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의혹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 의견은 이렇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이제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그 노선안 자체는 이제 과거에 이미 민간 용역업체에서 제안을 했던 그 안 중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양평군한테 의견 조회를 했을 때 양평군이 회신한 3개의 노선 안에 그렇게 이제 종점 변경하는 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변경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게다가 이제 양평군에서는 뭐 강화IC 설치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견은 충분히 이제 수렴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국토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노선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은 이제 현재 최적의 노선을 찾아가는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승훈 부위원장. 그러면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나와요. 이럴 거면 돈 들여서 예비 타당성 조사는 왜 한 거냐 이런 비판도 솔직히 좀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비 타당성 조사에 돈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했더니 양서면으로 나가는 게 좋다라고 해서 지금 이걸 계획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강화면으로 바뀌었으면 그것에 따라서 의견 절차를 수렴했는지 또 경제적인 이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갑자기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문을 품는 거고, 그 바뀐 강화면 쪽에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가족의 땅들이 축구장 5배 정도의 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들께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데, 이런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을 향해서 너희들 때문에 이 계획 취소하겠다, 너희들이 항복하면 고민해 볼게 라는 취지의 어떤 강경 발언을 국토부 장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거든요. 별 문제 없이 처리됐다라고 한다면 굳이 뭐 장관직을 걸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본인들 말을 들어보면 다 강화면이 옳다, 강화면이 최고다 그러는데, 그러면 과거의 예비 타당성 업체는 제대로 조사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너무 그냥 강화면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최적의 조건인 것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맞는 말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고, 국민들은 충분히 의문 제기를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좀 잘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인데, 무작정 그냥 야당을 비판하면서 야당의 어떤 비판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빙성이 좀 굉장히 의아스러워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어차피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이 사업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소자는 차원이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제 신체 검사고 본 게임을 들어갔으면 이제 그렇게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민지숙 기자나 김용태 최고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국토부도 여러 가지 안을 봤을 때 지금 그 밑에 지금 강상면으로 가는 종점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뭐 비용이 한 140 정도 들겠지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게 더 낫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 설명은 어떻게? 뭐 당연히 더 나오면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비용이 140억 정도 더 든다? 140억 정도 더 드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국토부가 어떻게 이거 계산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지는 알 수 없고요. 또 교통량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데, 양평 두물머리 쪽 근처가 항상 교통 체증이 있었어요. 네. 이 체증을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뒀던 게 양서면 쪽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강화IC 쪽은 기존의 이제 양평읍 주민들에 대한 조금 더 효과적인 방안이 아닌가 싶은데요.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결정이라는 게 변경될 때는 그만한 이유, 그만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만한 이유나 절차 없이 양평 주민들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일사천리로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2조 원에 가까운 사업이에요. 그렇게 쉽게 바뀔 만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문을 국민들이 품는 것이고요. 이런 의문을 제기했을 때 자꾸 야당이 그러면 너희 군수들은, 너희 출신 군수는 그쪽에 땅, 반대편 양서면 쪽에 땅이 있지 않냐, 이런 비난을 하는데, 이런 비난 자체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강화면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정당했는지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좀 더 정확하게 발표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 땅 관련 얘기는 조금 뒤에 저희가 다시 해보기로 하고요.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도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강상면 종점 노선은 민주당 주장과는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 검토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받은 민간 업체가 제시한 안으로 밝혀졌습니다. 굳이 이 문제를 게이트로 명명하고 싶다면 민주당 양평 군수 게이트로
이름 붙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설명하고 사과하면 될 일인데 국민들이 보기에 참으로 억지스러웠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선정된 용역업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새 정권이 들어와서 이 타당성 조사의 상당 부분을 진행했고 이 정권이 국토교통부가 관여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자,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요 얘기만 들어도 어쨌든 야당에서는 정부 여당 탓, 여당에서는 야당 탓. 지금 며칠 때 계속 탓만 나오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전 최고위원.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네. 지금 일각에서 보면은 단순한 것조차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권인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요. 정부 여당은 국정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야당이 그런 의혹 제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더라도 여당과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과 그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될 텐데요. 저는 이쯤에서 여야 대표 혹은 원내대표가 만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이 이제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됐고 네. 이것을 계속 이렇게 여야가 서로의 탓만 하면 공방이 되고 정쟁화될 것이어서 저는 여야 원내대표 혹은 대표께서 만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된 김에 저는 주민투표를 붙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이제 수도권 주민으로 해야 될지 양평 국민만을 대상으로 해야 될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민들께 좀 물어서 대안과 어떤 변경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쭈어서 여야 대표나 원내대표가 만난 간에 그런 공론화할 수 있는 작업들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야 대표 간의 만남을 제안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만남 자체는 거부할 이유가 없겠습니다만 뭐 여당 대표가 만나겠습니까? 대통령이 안 만나고 있는데 만날지도 모르겠고 또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표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뭐 여당 대표 만나서 무슨 권한이 있겠어요? 저는 뭐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정부 교체기의 용역업체가 결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 용역업체가 여러 가지 안을 냈을 때 그 선택은 결국에는 원인은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무슨 용역업체하고 큰 의미가 있겠어요. 장관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이 결정이 타당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 뭐 양평 전 군수가 그 반대편 쪽에 땅이 있다며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야 라는 비난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사건의 본질이 해결이 안 된다라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의 땅이 양평군 강상면에 축구장 5개 정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한 100억 정도의 이익을 벌었는데 개발부담금 0원이라는 거잖아요.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고 또한 이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특혜를 준 공무원들은 이미 기소가 됐어요. 근데 특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는 아직도 조사 중이에요. 뭐 압수수색이 됐다는 얘기도 별로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참 정치 쉽게 한다. 야당에 대한 수사로만 올인하면서 어떤 의혹 제기는 무조건 정치 비판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코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고속도로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요. 조금 전에 이승훈 부위원장이 잠깐 언급했지만 오늘은 이 현재 변경된 안은 이전에 문재인 정부부터 제시가 됐었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이 집권 세력이 무슨 문제만 발생하면 전부 야당 탓, 상대방 탓하는 이 나쁜 버릇이 아주 고질병이에요. 예. 그래서 문제는 노선을 변경한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어제 국토부에서도 변경안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럼 애초에 설계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는 모양인데 예. 이런 경우에는 보통 국정조사를 하는 경우가 정상적이죠. 2022년 3월 이때도 문재인 정부입니다. 네. 이때도 이제 타당성 조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네. 어제 또 밝혀진 것이지만 이때 타당성 조사를 이제 착수를 하면서 네. 이제 업체를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 업체가 한 2달 동안 이 전체를 살펴본 겁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대안 노선이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시된 거죠. 김용태 전 최고위원. 어쨌든 이전 정부에서
계약했던 업체가 타당성 조사를 했고 그게 이제 정권 교체기에 맞물려서 이번 정부까지 왔다. 조금 전에 이승훈 부위원장은 이게 이제 정권 교체기 때문에 별 아무런 뭐 그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의미가 없는 건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양평군이 제안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김정재 의원이나 여러 가지 최근에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고 변경안은 용역업체가 이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말씀하셨던 정권 교체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전략영향평가를 했던 업체가 제안을 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뭐 이것을 전 정부 탓이다, 뭐 현 정부에서 했다 하는 것은 전 정쟁화여서 물타기라고 생각해요. 별로 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문제의 핵심은 그렇다면 왜 용역업체가 변경안을 제시했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를 국민들께 설명하면은 그것을 또 여당은 야당을 납득시키면은 해결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 기자, 근데 이제 이 지금 변경안이 지난 2018년부터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좀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이전에 나왔던 안이 새로 나왔다, 이번에도 다시 언급됐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해당 업체 논란 중인 대한 노선을 지난해 5월에 저렇게 국토부에 보고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양서면이 종점인 이 원안 노선 인근에 민주당 소속이죠,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땅을 무더기로 매입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 전 군수가 해명한 부분이 있는데 그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실제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부분하고는 전혀 무관한 지역이고요. 네. 그 동네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이곳에서 50년 살았습니다. 네. 근데 시골에 사는 사람들 대개 이제 곤란을 겪는 것이 진입로가 우리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옆에 할머니가 살고 계셨는데요. 예. 올겨우 몇 년 전부터 이걸 구매해 달라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구매를 못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올겨울에 도저히 추워서 살 수가 없으니 이걸 아범이 꼭 좀 매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마당을 산 겁니다. 이수근 변호사, 우리가 지금 정치권 공방들 짚어봤는데 이렇게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오늘 김한규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정조사나 원희룡 장관 탄핵 논의보다는 사실관계를 최대한 확인하는 게 중요한 과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듣고서 일각에서는 지금의 강경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도 지금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문제는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정말 교통량이 늘어난 건지, 어느 안이 교통량이 효율적인지, 환경영향평가에 효율적인지, 경제성이 있는지, 이것들을 원안과 대안에 대해서 굉장히 잘 구별하면서 경제성 측면을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어느 것들이 국민께 유리한가. 결국에는 국민의힘이라든가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항의하니까, 김건희 고속도로라고 하니까 나 이거 못하겠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양평 국민들이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양평 국민들께 피해까지 주면서 정책 논쟁으로 가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히 확인해서 양평 국민에게 결과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안을 도출해내는 것들이 결국엔 정치인들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민주당 입장도 그러한 김한규 대변인의 입장과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이 사실관계 파악해서 조만간 또 입장을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그 사안까지도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